살아 숨쉬는 자연 생태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자연유산인 순천만 습지는 미래 생태도시로 나아가는 순천의 디딤돌입니다. 순천은 사실은 순천만 습지를 보존하면서 생태도시로의 전환을 이루었고, 그러면서 어떤 도시의 어떤 목표, 지향점, 도시의 브랜드를 생태도시로 이렇게 전환시킨 것들이 우리나라 어떤 도시 개발의 역사에서 어떤 큰 전환점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는 2018년 세계 습지도시 지자체장들의 만장일치로 람사르 습지도시를 인정받았습니다. 습지도시 초대 의장인 우리 순천시는 우리가 먼저 경험했고 깨달았던 것들을 이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첫 번째 도전은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2023년 순천은 국제정원 박람회를 계기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위한 에코벨트를 지키는 것. 새롭게 기후변화와 도시변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로 고민을 해서 보여주는 박람회입니다. 정원과 같은 도시, 국가정원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 전체를 정원도시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생태수도에 걸맞는 그 도시로 바꾼다든지 궁극적으로 아마 이루어야 될 그런 목표일 것 같아요. 미래 생태도시를 위해 순천이 찾은 해답은 바로 정원입니다. 순천은 세계가 주목하는 자연 환경을 가진 도시입니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순천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다는 말이 좀 이상한가요? 대한민국 생태 수도에 왔으니 올라왔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순천시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유네스코 도시인데요. 2023년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가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미리 살짝 엿보려고 합니다. 순천만에 조성된 정원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집니다. 순천의 동쪽에 있어 동천이라 불리는 이 강은 순천 도심을 가로질러 순천만으로 흘러갑니다. 7, 80년대까지도 강에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즐겼다고 하는데요. 이 뱃길이 복원되었습니다. 정원 드리모는 기존의 배와 달리 강바닥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배 아래쪽을 평평하게 제작했답니다. 순천 도심부에서 국가정원까지 뱃길을 따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순천만 국가정원을 구경해 볼까요?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장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정원이 궁금했나 봅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원을 찾았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지난 10년간 순천 시민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훌륭한 휴식처였는데요. 2023년 국제정원 박람회 준비를 위해 지난 7개월간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이 순간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정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네요. 예전하고 완전히 바꿔졌어요. 완전히 바꿔져버려. 어떻게 달라진 것 같아요? 공간도 더 넓고 없는 것도 더 생기고 완전히 개발이 많이 됐네요. 아, 예. 걷는데 너무 눈부터 싱그럽고요. 발 느낌은 너무 좋고요. 가볍고 발걸음이 가볍고 너무 좋네요. 네네.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예, 너무 좋아요. 막상 딱 들어와 보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느낌이 좋습니다. 특히 개방된 느낌이 너무 좋고요. 모든 것들이 탁 트인 느낌, 자연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정말 감동입니다. This place is incredible. The amount of work and time that has been put into this garden expo is unbelievable. Feels great. Feels great to be here. 지난 10년 동안 순천의 한 부분으로 어우러진 정원은 더 다채로워졌고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정원 박람회가 다른 박람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박람회는 끝나면 시설물들을 대부분 철거하지만 정원 박람회는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가치가 풍성해진다는 것이지요. 10년 전보다 훨씬 더 풍성해진 이곳 2023년 순천만 국가정원처럼 말이죠. 어떻게 이런 정원을 만들었을까요?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도시계의 아이고. 정석을 여기서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듣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이곳이 오천 그린 광장이죠? 맞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비가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순천만이 만조가 되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류지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네. 재해시설이죠. 독일의 그 라인강가의 본 저류지를 봤거든요. 라인강이 범람했을 때 일시적으로는 거기가 저류지 역할을 하지만 그게 빠져나가면 1년에 364일 정도는 시민들 일반 공원으로 쓰인다는 걸 제가 그걸 봤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요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이제 요 형태로 제가 이제 만들게 됐죠. 왜냐하면 교수님 아시다시피 정원박람회가 관광객만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도시계획의 일환이거든요. 그렇죠. 저희들이 여기 저류지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저렇게 다 모래톱들을 다 만들었어요. 철새들을 위해서. 저어새가 여기까지 옵니다. 저 작년 가을에 저어새가 여기가 몇백 마리씩 몰려가지고 도심 가운데까지 왔거든요. 예. 그게 드문 경우입니다. 그렇죠. 생태라고 우리가 했던 게 어머니의 태가 가장 안전한 곳이지 않습니까? 살기 좋고 생명이 거기서 자라야 되니까. 두루미라든가 우리가 뭐 천연기념물 이런 걸로 보호하는 그 철새들이 살기 좋고 안전한 곳이 사람도 가장 살기가 좋은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람의 눈높이가 아니라 동물들의 눈높이. 동물들 가운데도 가장 그 우리 생태의 제일 밑에 있는 생명의 눈높이에 맞추면 다 같이 공존할 수 있죠. 세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동시에 보유해 유네스코 도시로 불리는 순천. 그 명성에 걸맞게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도시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관광객과 난개발로 인한 도심 팽창은 자연 환경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순천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개발과 보존, 자연과 사람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고민했습니다. 이번에 박람회라는 큰 목적 중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막 복잡한 이게 탄소 중립이니 탄소 제로니 뭐 기후 변화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새로운 이정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린 카본이든 블루 카본이든 그게 다 우리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요소인데 그게 순천이 지금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도시구조를 어쨌든 바꿔내야 됩니다. 중소도시가. 그러면 이 정원이 이제는 도시로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시도가 앉아있는 이곳까지를 포함해서 이번 정원박람회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는 자연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니까 맞습니다.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에 깃들고 그 자연의 그 놀라운 그 힘을 도시 경쟁력의 원천으로 또 쓰고 그런 점에서 저는 순천이 아주 훌륭하다고 오늘 생각해요. 교수님한테 100점을 여러 개 받으니까 감사합니다. 도시도 살고 자연도 사는 길. 순천이 찾은 방법은 바로 정원이었습니다. 푸른 잔디로 가득한 그린 아일랜드는 도시와 정원을 이어주는 공간입니다. 이야, 이야, 이곳은 그린 아일랜드입니다. 예, 보세요. 원래는 이 신호등이 있고 이 4차선 차도였던 곳을 이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지금 잔디를 깔았죠. 천천히 걷기도 좋고 시민들이 앉아서 쉬기도 좋은 멋진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차도를 자동차에게 내어줬던 공간을 사람에게 돌려주면 전혀 새로운 느낌과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야, 도시 공간을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내가 바로 이 도시의 주인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보다 자연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순천만 국가정원의 목표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준비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개국에서 접수된 167개 작품 중 10개를 선정해 실외 정원을 만들고 있는데요. 작가들은 전하고 싶은 이야기와 함께 자신만의 정원을 완성해가는 중입니다. 저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나만의 정원 참여작가로 참여하고 있는 한성일이라고 합니다. 제 나름대로 고민했던 거는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자연 환경들이 바뀌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기후변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후변화에 인간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자연에 치유되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날씨는 예측하기 힘들고 가뭄과 홍수 역시 심해지고 있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작가는 답을 자연에서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 순천만 가든쇼 정원 작가 상민정입니다. 정원의 이름은 틈이라고 주제를 지었고 점점 제 마음속에서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제 정원이 점점 커가고 정원에 대한 애정이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정원에서 삽니다라는 부제도 있는데 식물과 사람 모두 같이 공존하면서 즐기고 편안하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댈 곳 없이 지치고 힘들 때 상처로 벌어진 틈에 이 작은 정원이 치유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답니다. 이번 박람회 주제는 정원에 삽니다. 다양한 식물과 첨단의 기술이 접목되어 조성된 정원은 누구나 주인이 되어 정원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원 문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들은 정원, 식물, 그다음에 숲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렇게 마음과 몸의 건강을 치유해주는 이런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정원을 만들고 하는 것들은 잃어버린 어떤 자연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런 생활 공간 내에 자연을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일상적으로 건강을 돌보는 장소, 치유를 하는 장소 그런 것들을 많이 제공해 줘야지만 국민들이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복지이고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박람회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것 중 하나. 정원 안에서 숙박할 수 있는 가든 스테이입니다. 저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서 가든 스테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총괄 디렉터를 맡고 있는 윤성진 감독입니다. 사람들이 이 국가정원의 낮 시간뿐만 아니라 밤 시간과 아침 시간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도 많아진 상태이고요. 그래서 국가정원에서 정원을 함께 호흡하면서 자연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가드닝 프로젝트로 1박 2일 숙박 프로그램이 국내 최초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든스테이의 숙소는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친환경 자재인 삼나무를 사용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최대한 줄여 쓰레기 양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인 취사는 금지지만 인류 요리사의 최고급 요리도 맛볼 수 있는데요. 식재료는 지역에서 나는 것을 사용합니다. 어둠이 내리면 정원은 또 다른 매력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둘 켜진 정원의 조명은 화려한 도시의 불빛과는 다릅니다. 도시와 정원이 어우러진 순천의 야경,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순천은 왜 공원이 아닌 정원을 만든 걸까요? 느낌이 어떠세요? 정말 우리 저 순천만 공원은 예. 엄청 크고 또 엄청 아름다운 예. 공원인데, 근데 대개는 이제 공원이라고 부를 텐데 네. 순천만 정원이라고 부른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네. 시장님이 2006년에 이제 순천시장 예. 되셨을 때 순천은 생태 수도를 제한한다. 네. 그리고 정원의 도시다. 네. 이렇게 그 정원을 강조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정원과 이게 가든과 파기 경계선이 사실 없기는 하죠. 그렇죠. 결국은 사람이 사는 것은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데 도시공간이라는 것들이 아무리 분류해서 나누더라도 공통적으로 모이는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공간의 문제에 고민을 하게 됐고 처음부터 우리는 공원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나라가 집 구조 때문에 사실은 정원 문화가 유럽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걸 먼저 국민들에게 이식을 먼저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원의 개념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순천만 정원은 네. 이제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이제 소위 핫플레이스가 됐죠.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제가 가서 맞습니다. 강연했다니까요. 어느 정도인가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죠. 1000만 명 정도 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1년에. 예, 연에.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왜냐면 예, 서울시 예. 인구가 한 번 왔다 가는 것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더 큰 보람은 뭐냐 그러면 이것이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남해안 중앙에 위치한 순천만은 여수 반도와 고흥 반도에 둘러싸인 갯벌입니다. 갯벌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연안 습지이자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정받은 세계 5대 연안 습지죠. 이곳은 340여 종의 식물과 239종의 조류가 공존하는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은 인간에게도 큰 축복이죠. 그러나 순천만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순천만은 쓰레기로 가득했고 동천 하류 정비 사업으로 골재를 채취하느라 거대한 기계가 널려 있었습니다. 이 기계를 본 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처음으로 순천만에 대한 생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후 순천만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기나긴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순천만 습지를 보존하면서 생태 도시로의 전환을 이루었고 그런 와중에 2013년에 했던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유치하고 그런 것들이 또 새로운 어떤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도시의 어떤 변화를 추동하는 또다시 큰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의 시작은 순천만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해마다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부작용이 속출했고 순천만의 미래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민관이 머리를 맞댄 결과 전이 공간을 만들기로 결정했는데요. 순천만에서 5.2km 떨어진 이곳에 정원을 만들어 순천만 습지를 보호하기로 한 겁니다.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를 위해 282개의 전봇대를 제거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작업이 진행됐고 정원엔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와 함께 순천을 생태 수도로 새롭게 정비하기 위한 작업 역시 함께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화려하게 막을 연 박람회는 총 23개국이 참가했고 83개의 정원이 조성됐습니다. 처음엔 반대도 많았고 걱정도 컸습니다. 공원이 아닌 정원이라는 곳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려했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국제정원 박람회라고 하는 그 생소한 이런 정원 문화를 도입하는 것에 시민들에 대한 이해도도 쉽지 않았고 한 34만 평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면적의 규모 또한 힘들었지만 순천만 습지를 지키고 보존했던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국제 행사를 잘 치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정원박람회를 준비하기 시작한 거는 2008년부터였어요. 2008년에 벌써 국제 심포지움을 열었어요. 정원박람회 관련된. 그리고 2009년도에 그 기본 기획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AIPH라고 하는 그런 국제 정기총회도 개최하고 그러면서 그 내공을 쌓아가면서 준비를 차례대로 했죠. 2013 AIPH 국제정기총회는 박람회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2014년 박람회장이었던 정원은 순천만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영구 개장합니다. 순천 시민은 물론 정원을 찾은 이들이 언제든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사후 활용을 결정한 겁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약 440만 명이 정원을 찾았고 외국인 관람객 수만도 17만 6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경제 효과 역시 놀라울 정도였는데요. 1조 3천억 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에 부가가치 효과도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지방 도시로는 드물게 인구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방 도시들이 이렇게 지방 소멸에 대응하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이렇게 발전 전략을 이렇게 세워야겠죠. 그 중에 하나가 생태도시, 정원도시, 정원 박람회를 이렇게 시작을 해서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자는 이런 변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시의 생존 전략, 발전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순천만 정원은 2015년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대한민국에 없었던 정원이라는 개념을 법적으로 정립하게 된 계기를 만든 겁니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후에 한 70년대부터 국토 개발, 도시 개발을 가열차게 해왔죠. 고속도로도 만들고 신도시도 짓고 항만도 짓는 이런 일들을 좀 해왔습니다. 시대가 전환되는 21세기 기후위기 시대에 그다음에 인구 소멸이 이렇게 진행되는 시대에 도시를 재생해야 되는 시대에는 그런 회색 인프라를 만들어 놓은 것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회색 인프라를 녹색 인프라로 전환해야지만 생물종 다양성을 생각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도시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에 많은 숲, 공원, 그런 국가정원 같은 인프라를 만드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국가정원이라는 제도가 도입됐죠. 강을 살려 백기를 복원하고 저류지를 활용해 만든 국가정원은 사람들에게 놀이와 휴식,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이곳이 정원 문화의 첫 출발지입니다. 정원 박람회는 1862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다양한 꽃과 화훼들의 품종을 알리고 작품을 경쟁하는 축제였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스위스 화훼 생산자들이 AIPH 국제 원예 생산자 협회라는 모임을 만들면서 이 정원의 가치를 알리는 국제 행사로 이어져 왔고 각 나라의 정원들을 알리는 행사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독일 남부의 대표적인 공업도시 슈투트가르트는 9개의 도시공원을 연결해 8km에 달하는 거대한 도심 정원을 완성했습니다. 44년간 5번의 정원 박람회를 거치며 만들어낸 결과물은 미세먼지와 폭염, 공기 순환 등의 도시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민들은 차를 만나지 않고도 3시간 넘게 정원을 거닐며 자연을 즐길 수 있게 되었죠. Ja, die grünen Flächen, davon lebt man halt, ne? Das bringt den Ausgleich zum Arbeitsleben. Und umso
umso mehr Grün, umso schöner ist natürlich auch die Stadt. Und das macht halt auch eine Stadt aus, die grüne Fläche. Und umso mehr grüne Fläche, umso schöner. Ja. Ja. 독일 제2의 행정 수도이자 베토벤의 생가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한 본은 저류지를 활용한 거대한 도심 정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79년 정원 박람회를 치른 후 시민 공간으로 돌려준 가장 좋은 사례로 손꼽습니다. Der Rheinauenpark ist entstanden 1979 und ist inzwischen sicher der beliebteste, weil auch größte Park natürlich der Stadt Bonn. Er ist ungefähr so groß wie die ganze Innenstadt der Stadt Bonn. Und ist es natürlich sehr, sehr beliebt bei den Bonner Bürgern, weil sie hier picknicken können, sie können hier joggen, sie können hier skaten, sie können in Restaurants gehen, Spielplätze gibt es verschiedene. Also von daher ist es für die Naherholung, also am Wochenende oder so. 저류지의 건물들은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라인강 물을 이용한 자연 냉각 방식을 취하는 순환형 시스템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합니다. 이 도심 정원은 기후 변화의 대안이기도 합니다. Es ist sicher die beliebteste Grünanlage Bonns. Und ist es natürlich auch für das Klima inzwischen. Wir haben ja heiße Sommer, da müssen wir mit zurechtkommen. Und diese große Grünanlage, die klimatisiert natürlich auch die ganze Stadt Bonn quasi mit, weil es sie ein wenig abkühlen bringt. Das ist also von daher durch den großen See mit 15 Hektar Seefläche, Wasserfläche und die große Grünfläche, kommt es sicher zu einer gewissen Reduzierung, zu auch Kälteschneisen, Luftschneisen für die Stadt Bonn, was natürlich in heißen Sommern sehr angenehm ist. 독일의 연방정원 박람회는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2023년 독일 연방정원 박람회 개최 도시는 마나임입니다. 라인강과 네카르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이곳은 천연기념물인 황새의 보금자리인데요. 순천과 비슷한 점이 많은 도시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눈앞의 문제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 경쟁력에 대한 생각 역시 바뀌어야 합니다. 자연을 훼손하는 신개발, 그리고 역사 문화를 전부 지우는 재개발 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연과 공존하고 역사 문화의 가치를 살려서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생각의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곳 순천만 습지는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이고 순천 도시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순천만을 지키는 것은 자연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연 속의 약한 존재들을 잘 살피고 자세를 낮춰 함께 살아갈 길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순천만 습지라는 자연의 선물을 가진 순천은 공존을 위한 도시 설계를 고민했습니다. 개발과 보존을 위해 선택한 방법은 사람이 사는 도심과 자연의 영역인 순천만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간과 기능을 분리해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입니다. 순천만이 자연이 만든 정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관광객과 두루미가 늘어나다 보니까 또 차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막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굉장히 고민하다가 도시팽창을 막아내고
그리고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창안한 게 바로 정원박람회로 띠를 두르는 에코벨트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가 팽창하지 못하도록 하는 벨트가 에코벨트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린벨트하고는 조금 다르죠. 왜?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심과 순천만 사이에 정원이라는 에코벨트를 만들었습니다. 에코벨트는 순천시의 도심 지역과 순천만을 연결하는 중요한 생태축으로 순천만 생태계에 가해지는 이용 압력을 분산시킵니다. 더불어 저류지를 이용한 정원이라는 또 다른 생태계로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죠. 도시에서 길을 건너는 것만으로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잠시 내려두고 땅을 밟고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보이지 않았던 작은 것들이 느껴질 겁니다. 순천만까지 쭉 이어지는 이러한 에코벨트 같은 것들은 뭐 다른 말로 그린웨이, 그다음에 생태축이 쭉 이어지면서 통로를 통해서 동물들이 기동을 할 수 있고 사람들도 기동을 할 수도 있고 도시의 생명도 불어일으키고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산책로, 자전거 도로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건강하게 도시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자연에 몸을 맡길 수 있는 곳이 또 있을까요? 동물이 살 수 없는 곳은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살아 숨쉬는 자연은 사람을 오게 만듭니다. 순천만 정원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합니다. 대지의 기운을 느껴보고 싶어 어신길을 걸어봅니다. 맨발로 말이죠. 정원에서 순천만 습지까지 12km에 달하는 어신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어신길입니다. 땅을 뜻하는 단어 어스에 동사형 ing를 합친 단어죠. 땅의 에너지를 받는 행위를 어싱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에너지를 제대로 받으려면 맨발로 걸어야 되겠네요. 저도 한번 맨발로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맨발로 땅을 밟아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신발에 양말에 이렇게 차단되었던 땅의 기운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뉴욕 센트럴 파크를 설계했던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만한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미래에는 이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을 지어야 할 것이다. 자연으로 이루어진 정원은 우리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산림청 그리고 국립수목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원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은 불안과 우울 수치가 낮아지고 또 삶의 활력과 삶의 질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순천만의 갯벌이 모습을 드러내고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물들입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인가요? 해가 질 때면 꼭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눈앞에 걸리는 것 하나 없이 시원한 이곳은 노을 정원입니다. 이름처럼 노을 구경하러 가볼까요? 이야. 이번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쓴 것이 비우는 것. 최대한 자연과 가까운 모습으로 말이죠. (10년) 전에 열린 2013 국제정원 박람회 때와 비교해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 노을정원입니다. 원래 이곳은 많은 시설물과 부스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덜어내고 비워서 자연 속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만들고 채워서 자연을 압도하는 대신에 비우고 그냥 둠으로써 자연과 함께한 것이죠. 그럴수록 자연은 더욱 드러나고 풍부해질 것이고, 그럴수록 우리들의 휴식은 더 깊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순천이 꿈꾸는 미래는 하나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선 처음 가는 길, 첫걸음은 훌륭히 내딛었고 다음 행보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라는 것들이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향해낸 도시고, 그 정원도시라는 것들 속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스마트 기술, 그다음 문화적인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생태 도시는 자연과 사람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조화돼서 어떤 사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기후변화에 정원이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우리가 보여드릴 겁니다. 사실은 정원박람회가 단순하게 와서 꽃도 보고 정원도 보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현대 모든 과학의 총합이 정원박람회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전체적인 또 합이 정원박람회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자 합니다. 순천의 도전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의 청사진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만 보고 달릴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도시의 성장과 발전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어쩌면 우리가 자초한 고통일지 모릅니다. 인간이 너무 과도하게 자연을 침범하고 훼손해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인간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 속에 깃들고 스며들어야 오래오래 지속 가능할 것입니다. 맨발로, 맑은 눈으로, 열린 귀로
자연이 건네는 얘기를 알아듣고 뚜벅뚜벅 나아가는 순천 시민들을 응원합니다. (10년) 만에 열리는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순천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설까요? 지속가능한 미래 생태 도시를 향해 순천은 오늘도 정원을 가꿉니다.